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날이 추워서 사진을 많이 찍으러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제가 쓰는 장비나 가방 같은 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밖에 못 나가는 기념으로 제가 가방 하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려고 촬영하고 있는 거고, 물건 수납하는 거랑 실제로 제가 사용했을 때 느꼈던 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딱 보시면 짜잔, 보이시나요? 돔캐라는 브랜드의 카메라 가방이고, 저는 총 4가지 종류의 돔캐를 가지고 있고, 제가 사진 생활을 거의 한 18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유일하게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바꿈질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가방입니다. 물론 요새는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보시면 제일 작은 거, 좀 큰 거, 중간 사이즈, 제일 큰 거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이 중간 사이즈 돔캐 오리지널 F2라는 제품입니다. 이거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돔캐가 어떤 브랜드냐면, 일단 이게 처음 런칭된 게 1976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카메라 가방인데, 현장에서 프레스 기자로 일하던 짐 돔캐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가 쓰려고 만든 가방이었대요. 근데 그게 유명세를 타게 됐고, 미국에서는 이게 백악관 사진가 협회인가? 거기서는 공식 카메라 가방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한 건지 한번 자세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거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느낌이 들어야 돼? 아무 생각 없는데 나는? 그쵸, 그게 바로 돔캐의 매력입니다. 보면은 뭐지, 그냥 가방이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못생기지도 않고, 어떤 패션에 장착을 하더라도 그냥 저 사람은 가방을 메고 있구나, 이런 느낌밖에 주지 않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돔캐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은 무심한 세심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게 뭔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가방 재질이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고, 진짜 간단해요, 구조가. 찍찍이 있고, 이렇게 열면 내부가 나오고, 처음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런 파티션이 제공이 돼 있을 거예요. 딱 한 4가지로 구획되어 있는 파티션 하나에 캔버스 가방이 달랑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나중에 어떻게 장비 수납하는지는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디자인을 볼게요. 자, 보시면 처음에 버클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우는 버클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소매치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니까.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소매치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버클로 되게 단순한 구조거든요. 하지만 따려면 좀 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버클이 달려있고, 양 옆에는 큼지막한 사이드 포켓이 양 옆으로 있고, 자, 보시면 되고, 어깨끈 뒤로 보시면은 고무 재질 같은 게 박혀 있어요. 이게 미끄럼 방지 고무 재질인데, 어깨 맸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런 게 다 쭈루루루 고무가 박혀 있고, 자, 천으로 된 손잡이가 있고,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걸 디링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부품인데, 이게 듀폰사의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구력이 굉장히 튼튼하고 유연해서 철제보다 깨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구성이 엄청 좋고, 이 가방을 제가 제 와이프를 만나기도 전에 쓰고 있던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12년은 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상태가 굉장히 좋죠. 뒤에는 이제 간단한 팜플렛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 장비를 어떻게 수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시면 이렇게 들어있는데,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는 어떻게 쓰냐면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 전에 일단 카메라 가방에 가장 중요한 3가지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장비를 얼마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안전성이랑, 장비를 얼마만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성이랑, 이 장비를 어떻게 빠르고 편하게 꺼낼 수 있느냐라는 접근성이 3가지가 중요할 건데, 돔캐는 일단 안정성보다는 접근성이랑 수납력에 좀 몰빵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왜냐면 파티션이 정말 최소한으로 있어요. 어떻게 보면 허접할 정도로. 그리고 내부 가방 보시면 특별한 다른 파티션은 없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바닥에 바닥판이고, 근데 이게 굉장히 짱짱하고 두꺼워요.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충격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만한 두께고, 파티션을 최소함으로써 무게도 줄이고 수납력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제가 DSLR 쓸 때는 어떻게 갖고 다니냐면, 장비를 좀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일단 플래그십 바디 니콘 D4,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옆으로 넣고, 플래시는 하나 넣어야겠죠? 플래시 이렇게 세워서 넣고, 망원 렌즈 한 종, 뭐 135mm다. 요거 한 종 이렇게 넣고, 여기서 선택 가능한 거, 렌즈를 더 넣고 싶다. 원래 이건 여기 붙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 2가지 용도로 쓰려고 이쪽을 뜯었어요. 이렇게 해서 큰 거 뭐 하나 넣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작은 거 2개를 넣거나 하려고. 렌즈를 다 넣어볼게요. 85mm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자 20mm, 이미 렌즈가 3개 들어갔죠. 자, 그리고 추가로 요새 필름 카메라 가끔 쓰시는 분들 있죠. 니콘 F3라는 카메라인데, 저는 지금 이걸 피규어로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원조 벽돌입니다. 이제 이걸로 망치질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 같이 가지고 다니고 싶다. 잠깐, 여기 안 들어가나? 여기는 안 들어가네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 보시면,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필름 카메라 충분히 들어가죠. 렌즈를 하나 빼야겠네요. 플래시를 접어서, 이게 고독스 플래시가 굉장히 큰 플래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이드 포켓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예, 닫아주시고, 앞에 보시면 2가지 포켓이 있는데, 뭐 지갑을 넣으셔도 되고, 케이블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전 여기다 이제 동조기를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보통 여름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물병을 하나 넣거나 수건을 넣고 다녀요.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장비를 더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렌즈 같은 거 파우치에 싸셔가지고도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필름 카메라 넣느라고 렌즈를 하나 못 넣었으니까 파우치에 담아서 단렌즈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배터리 충전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여기 위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데 넣으셔가지고, 자, 좀 볼록 튀어나오긴 하지만 이 정도가 충분히 수납이 되죠.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거 사실은 배낭에 메고 다닐 만한 양인데 이게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 너무 무겁지 않나요? 근데 렌즈들이 가벼워가지고 생각보다는 무겁지 않아요. 이 가방 무게가 1kg가 조금 넘을 건데, 그러면 이 정도면 성인 남성분들이라면 그냥 하루 종일 메고 다닐 수 있는 무게?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매주시면은 더 무게 분산이 되니까. 그리고 동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파티션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얘가 좀 흐물흐물하잖아요. 이게 제 몸에 맞게 좀 모양이 잡혀져요. 좀 뒤로 가보실래요? 아, 예. 그런 것들이 편하고, 제가 단렌즈랑 DSLR 위주로 이제 수납한 거 보여드린 거고, 저는 미러리스 수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캐논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바디는 작은데 렌즈가 굉장히 커요. 다양한 렌즈가 있는데 그냥 줌렌즈 3총사 2470이랑 1635 관광 렌즈, 70-200 아랍바, 뭐 요거 3개만 넣으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거기다 플래시, 뭐 배터리 같은 거, 여분의 배터리, 후드 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 이런 식으로 바디 넣으면 들어가고, 아랍바가 좀 크잖아요. 요새 나오는 신제품들은 이 십자 파우치 보이시죠? 나눠지는 게 요게 탈부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하실 거예요. 저는 이 뜯은 거, 큰 아랍바를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163번 넣고 플래시 넣고 충분히 들어가죠? 오. 대박인 거는 이 후드잖아요. 후드가 크잖아요. 후드를 차고차고 포개가지고 아까 옆에 이 사이드 포켓에 넣어주시면 들어갈 겁니다. 딱 들어가죠. 오. 옆에는 뭘까요? 여기 앞에 동족이 들어가 있죠? 배터리나 추가 배터리 옆에다 넣으셔도 되고, 뒷공간에는 예를 들어 제가 쓴 지갑인데 지갑은 좀 앞에 넣어주도록 하고, 뭐 스트랩 같은 거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죠. 이게 사실 요구성을 때려 넣으려면은 적어도 이만한 백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숄더백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근데 한쪽으로 매는 거니까 무게가 좀 나가는 거니까 요거는 감안을 좀 하시긴 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장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 동키의 장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심하지만 섬세하다고. 그리고 부자재들이 굉장히 내구성이 좋습니다. 이 자크 같은 거 YKK 지퍼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고 내구성이 엄청 좋아요. 제가 이거 12년 정도 썼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열리고 닫았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지퍼가 부드럽게 잘 열리고 닫혀요. 그리고 이 찍찍이 제가 12년 동안 얼마나 열고 닫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찍찍이 강성이 좋습니다. 좀 인파 많은데 걸어 잠궈 주시고 하면 뭐 열릴 일도 없고 굉장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보시면 비 안 들어가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동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거든요. 이거 볼게요. 픽디자인에서 나온 이제 슬링백인데 보통은 이렇게 자크로 돼 있죠. 아니 내가 사진을 찍어야 돼.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말한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어.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가방에 넣었으면 자크를 열고 이렇게 찰칵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크를 여는데 좀 시간이 들어요. 이게 자크 여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지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바로 찍찍이 열고 찰칵 이게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장점이에요. 바로 열어서 찰칵 이 신속성, 이게 이 가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는 한번 실측을 재볼까요? 가방이 유연해가지고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기가 좀 힘들긴 한데 사이드 포켓까지 늘어났다는 가정하에 재보겠습니다. 보면 한 40cm 나오네요. 길이는 폭을 재야죠. 장비가 들어있다는 가정하에 20cm 폭은, 그 다음에 높이는 장비가 들어있다는 걸 가정하에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실제 안에 내부 공간이잖아요. 내부 공간 높이는 20cm 정도 되고 내부 공간 길이는 30cm, 세로는 한 17, 8cm 정도 되는데 유연하니까 20c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파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부 인설트를 예전에 추가로 샀었는데 이건 아마 해외 직구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공식 수입사가 지금 썬포토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설트는 따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미러리스 수납할 때 아무래도 좀 더 고가다 보니까 좀 더 파티션이 들어가 있는 이걸로 이제 인서트를 바꾸거든요.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넣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러리스는 좀 넣고 다니는 편이긴 해요.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뭐 요거 하나 더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더 안전해진다고 보긴 힘들지만 또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것도 별매긴 한데 어깨 패드가 있어요. 요건 아마 우리 국내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 건데 저는 거의 안 쓰거든요. 왜냐면 얘가 무게가 좀 나가가지고 이 가방에 좀 무게를 좀 더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히 하시면 장비가 무거울 때 어깨가 좀 덜 아프긴 해요. 쿠션이 엄청 좋아가지고 보세요. 쿠션이 엄청나죠. 확실히 한쪽으로만 매시는 분은 어깨 패드도 같이 구매하시면은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안 씁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대충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캔버스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방이 가벼운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비나 아니면 혹은 뭐 눈 같은 거 왔을 때 장비를 잘 보호할 수 있느냐, 물론 가벼운 소나기 정도는 맞고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요새 나오는 이런 신소재로 만든 가방들보다는 방수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돔케에서 나오는 왁스가 있습니다. 이게 캔버스에 바르는 왁스거든요. 저는 이걸 한번 발라준 거예요, 왁스를.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은 구두솔 같은 거에 양 묻히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헤어드라이어기 같은 거 뜨거운 거 바람 쐬주시면서 왁스를 스미게 해주시면은 왁스 코팅이 한번 되거든요. 이렇게 보강을 하셔서 쓰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카메라 가방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완벽한 카메라 가방은 진짜 제가 생각해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안전성이 좋으면 못생겼거나 수납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수납은 잘 되는데 뭐 접근성이 안 좋거나 이렇게 항상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돔케는 그래도 수납성이랑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가방이니까 하나 갖고 계시면은 이거 진짜 오래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지금 가격을 보니까 공식 수입사에서 한 35만 원 전후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가격이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가격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걸 봐주십시오. 메이드 인 USA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도 비쌀 테고 뭐 환율의 영향을 또 받기도 하겠죠. 대신에 품질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을 그 정도 주고 사셔도 충분히 10몇 년 쓰실 수 있는 가방이니까 오랜 시간 생각하신다면 새 제품 사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지금 중고로는 이게 한 10만 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량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중고로 사셔도 오래 쓰실 수 있으니까 카메라 가방 숄더백은 무조건 이거 먼저 사시면은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